이번에 지금 4.15 불법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그 다음에 어, 국민들이 그 선거인으로서 자신의 그 주권을 갖다 회복하기 위해서 어, 선거 무효 소송을 갖다 지금 하고 있죠. 어,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선 무효 소송도 함께 제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지방 민사 42 단독 김정환 판사라는 자가 8일 용인과 화선 지역 유권자 120여 명이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투표함 증거 보존 신청을 갖다 각각 했다고 하네요. 이 증거 보존 신청은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해 보존 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 120명의 그 120명의 그 국민들이 용인 기흥구 여기는 46명, 용인 수지구는 51명, 화성 25명, 화성은 25명으로서 유권자 122명, 즉 국민들이 그 선거인으로서 어, 선거 무효 소송을 갖다 한 것이죠. 122명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 투표함, 투표지 등 관련 서류와 물건에 대해 증거 보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대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가 맡았고 강용석 변호사 등이 맡았고 그런데 이 김 판사? 김 누구요? 수원지방 민사 42 단독 김정환 판사. 이 김정환 판사라는 자가 법을 어기고 선거소 엉뚱한 말 갖다 지금 하고 있네요. 지금 선거소송에 있어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 보존 신청권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있다면서 선거인 선거인에 불과한 신청인들에게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각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이 김 판사는 분명히 주권자로서 국민은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적격자입니다. 그런데 김 판사는 선거 소송에 있어 증거보존 신청권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있다 하면서 선거인에 불과한 신청인들에게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이 사람이 법을 갖다 악용한 것입니다. yes. 우리가 지금 주권자인 국민은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을 한 게 아니라 헌법에 헌법에 의한 그 주권자 헌법을 헌법을 창시한 기본이 근간이 되고 헌법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있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권자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헌법에 의한 주권자로서 그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갖다 할 수 있는 적격자이고 그리고 선거 소송 무효 소송을 적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로 인한 그 증거 보존 신청은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 판사는 선거 소송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증거 보존 신청권이 있고 주권자인 선거 주권자인 선거인에 불과한 신청인들에게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헌법을 갖다 완전히 파괴하는 말을 갖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그냥 공직선거법 20,
225, 228조 증거조사에 대한 그런 이런 그 공직선거법을 갖다 완전히 엉터리로 적용한 것입니다. 제 공직선거법 제222조는 선거소송에서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이건 주권자로서 선거인이죠. 자기의 주권을 갖다, 자기의 그 국민들은 주권은 전속적인 권리예요. 이 주권을 갖다 지금 대리할 그 국회의원을 갖다 지금 뽑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거인은 주권자로서 자기의 그 주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불법, 부당, 이런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여긴다면 선거인은 자기 주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선거 소송을 하는 것이고, 여기 정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는 실질적으로 그냥 자기들의 개인의 이익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자의 선거인은 주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이 선거소송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선거인, 정당 후보자는 다 선거소송의 적격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것은 공직선거법이잖아요. 자,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면 아까 공직선거법 제228조 증거조사, 여기는 지금 정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 쟁송을 제기한 때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증거조사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표 완료 후에 증거 보존을 위하여 보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과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지금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인으로서 자기 전속 권리인 그 주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제222조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그 명시되어 있듯이 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증거 보존 신청을 당연하게 할 수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선거 무효 소송을 갖다 선거 무효 소송이 가능한 사람은, 적격자는, 증거 보존 신청은 기본적으로 이 형성권이에요. 선거 무효 소송을 하겠다 하면 증거 보존 신청은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증거 보존 신청은 당연하게 헌법적 권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법들이 수만 개의 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상위법은 헌법이죠. 헌법에 합치되도록 이게 법을 갖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수원의 김판사라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228조 증거조사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 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의 보존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당과 후보자만 나왔다고 해가지고 선거 무효 소송을 갖다 할 수 있는 적격자인 선거인인 국민이 증거 보존 신청을 갖다 할 수 없다.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은 지금 이 쟁송의 대상이 아니에요. 선거 쟁송을 갖다 제기한 게 아닙니다. 이 쟁송이라는 건 싸운다는 거죠. 이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와 선거를 갖다 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지금 싸운 거예요.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쟁송의 한마디로 나서 선거에서 다른 후보자가 자기를 갖다 불법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얻었다.
피해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투는 거지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선거 쟁송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권을 갖다 수호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주권을 갖다 수호하기 위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조사는 당연히 선거 쟁송을 제기하는 때가 아니죠. 선거 쟁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주권 쟁송이죠. 주권이 강탈당했다는 걸 한마디로 해서 이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헌법을 갖다 적용하면 국민인 선거인은 개표 완료 후에 주권이 침탈당했다는 것, 주권이 개표 완료 후에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민들의 주권이 침탈되었을 때의 침탈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력 등의 보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원의 김판사 이 사람은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는 선거인이 선거 쟁송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 멋대로 지 손 안에서 법을 갖다 엉터리로 해석을 해버리고 위헌적으로 법을 갖다 해석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법 해석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의 공감대와 헌법에 불합치하게 법을 갖다 지멋대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따위 식으로 불이하게 법을 해석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게 이 수원에 있는 판사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선거 무효 소송의 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의해서 선거 무효 소송의 적격자로서 국민들도 이렇게 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28조 증거조사 이 부분을 갖다 들이밀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증거 보전 신청은 선거 쟁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다? 이런 엉터리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선거 쟁송을 한 게 아니에요. 선거 쟁송은 서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툰 그 피선거권자에 대한 이야기고 국민들이 행하는 그 증거 보전 신청은 이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 가지고 주권 침탈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증거 보전 신청 받는 사람이 민법도 있고 헌법도 있고 수많은 법에 의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갖다 해달라고 하면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 보전 신청을 갖다 공직선거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증거 보전 신청 안 해줍니까? 여러분 그 사인 간에 다툼 있을 때 증거 보전 신청 막 하죠. 그러면 그 증거 보전 신청이 다 그 형성권이라서 다 받아들여집니다. 자격이 있으면. 당연하게 선거인인 국민들이 선거 무효 소송의 적격자이므로 국민 주권의 침탈을 갖다 제기하는 때의 증거 보전하기 위해서
국민 주권이 침탈당했으니까 그 침탈을 갖다 어, 다시 그 회, 회복하기 위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했고 그 침탈을 갖다 주권 침탈을 갖다 제기하는 때 그 증거 보전을 위해 하기 위하여 어, 증거 보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 법원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법원이 이 수원에 있는 김 판사부터 시작해서 이 법원 판사들이 아주 엉터리로 지금 법을 갖다 지금 악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국민들이 증거 보전 신청하고 선거 무효 소송 하면 됩니다. 지금 김정은 판사라는 자가 지금 법을 갖다 완전히 엉터리로 지금 5천만 국민들을 사기치고 있죠. 형법에 보면 국가모독죄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맨날 거의 평생 동안 국민은 국가다, 국가는 국민이다 이런 말을 갖다 했죠. 그래가지고 국민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그 5천만 국민의 그 주권을 갖다 지금 주권에 관한 문제 이 문제를 갖다 이렇게 김정은 판사라는 자가 지금 이 판사라는 자가 지금 법을 갖다 완전히 그 거짓으로 지금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갖다 한 것입니다. 국민들을 갖다 속이고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국가인 국민을 갖다 모독하고 국가 모독죄죠. 그리고 직권을 갖다 남용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선거인 지금 선거인으로서 국민은 지금 선거 소송 할 수 있는 적격자입니다. 그런데 이 김판사라는 자는 선거 소송은 후보자를 갖다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있다고 법을 갖다 완전히 법을 사기쳤습니다. 법을. 그러면서 선거인에 불과한 5천만 국민을 갖다 지금 주권자를 갖다 선거인에 불과한 한마디로 말해서 주권을 갖다 부정하는 행위죠, 이게. 지금 이 선거라는 것은 이 후보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이 가진 것에 대한 문제인데 이 선거 지금 무효 소송에 대한 그 주체인 국민을 갖다 선거인에 불과한 신청인들에게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각각 사유를 밝혔대요. 이 김정은 판사, 이 직권남용과 그다음 국민에 대한 사기, 그 다음에 국가모독죄 등으로 이 김 판사는 그 범죄를 갖다 행했죠. 형사소송 곧바로 이거 구속영장 검찰이나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구속해야 합니다. 이거 작은 죄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갖다 흔들어버리는 이 완전히 사법범죄 행위입니다. 도저히 공직선거법에 선거소송에서 선거소송의 그 적격자로서 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그리고 국민으로서 선거인도 나옵니다. 당연하게 선거인은 나오죠. 그것이 선거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자기 이득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가진 주권, 국민의 것을 갖다 대리하는 것입니다. 주체는 국민이고 선거인이고 대리자가 지금 이게 대리자가 바로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입니다. 국회의원이고 공직선거법 222조 1항에
선거 소송에 대한 그 적격자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김 판사가 얼마나 지금 엉터리로 그 사법범죄를 갖다 행했는지 공직선거법 222조 1항 한번 봅시다. 222조 1항 이거 222조 222조 1항 찾아놓은 게 있는데 여기 여기 있네요. 제가 공직선거법에서 제 222조 1항 선거소송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국민으로서 선거인, 정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그리고 후보자 이렇게 세 개의 선거소송 무효 적격자입니다. 이게 국민,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의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누구냐 그 수원 지방법원 그 김정은 판사는 이렇게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데도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후보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수원 그 지방법원 그 김정환 판사는 선거인은 빼고 정당 또는 후보자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선거인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선거인 주제에 무슨 그 선거 소송을 하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국민을 갖다 비하해 버렸죠. 국민이 국가인데 자기 권리 지금 이거 국가라는 게 이렇게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게 5천만 국민의 그 주권이 거의 그 추상적인 것이 그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그냥 부정을 갖다 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법을 갖다 아주 그냥 비일비재하게 이게 판사들이 이게 사법범죄를 갖다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한마디로 말해서 의사가 수술을 한다면서 그냥 그 고의적으로 그냥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신체를 갖다 절단을 갖다 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만치로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어차피 이게 이 선거 소송이라는 것은 이게 국민이 이게 선거인으로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보전 신청은 당연하게 그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선거 소송을 갖다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국민이 선거인으로서 대법원 소를 갖다 제기하기 위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할 때는 그 판사가 그걸 갖다 가벌을 갖다 특별한 사유 없이 따져서는 안 됩니다.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런데 그 김정은 판사가 그 아주 그냥 법을 갖다 완전히 그냥 법을 갖다 완전히 그 법 가지고 지금 국민을 갖다 농간을 했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베트남 이런 곳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곳에 지금 그 중매 결혼이에요. 그 뭐라고 하죠 그걸? 하여튼간 그런 그 결혼을 갖다 국제 결혼을 갖다 대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베트남에 있는 여성들이 지금 그 중매인 중매인을 갖다 이렇게 이게 중매인이죠 중매인을 갖다 이렇게 중매인한테 그 위임을 하죠.
좋은 남자 골라달라. 젊고 좀 잘생기고 예, 좀 인성도 좋고 좀 재산도 좀 있어가지고 좀 예, 어, 그런 사람으로 좀 그 한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골라달라고 했는데 이 중매인도 지금 중매인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남자를 갖다 골랐어요. 이제 그 골랐는데 이 남자가 이제 이제 중매인을 이제 골랐다 해가지고 이 여자가 이렇게 딱 갔는데 이 남자가 돈도 없고 나이는 한 60살이 넘어. 그리고 인성도 더러워. 사람을 갖다 여자를 갖다 좀 깔보고 막 그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성향이 있어. 그래 여자가 너무 무섭고 질겁을 해가지고 당연하게 이게 예, 혼인인가 결혼인가 이게 중매 결혼 이 계약을 했나 뭐 했나 했던가 이걸 갖다 원천 무효라 해가지고 이렇게 아, 파기를 갖다 하려고 하는데 이자가 이제 파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자가 거부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경찰이나 그 법원에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판사가 하는 말이 너가 계약한 게 아니지 않냐고. 지금 이 남자랑 그 중매 결혼 계약은 이 중매인이랑 했기 때문에 예, 당신은 예, 그 뭐냐 그 이 소송을 갖다 그 제기할 원고 적격이 아니다 하면서 소송을 갖다 그냥 각하시켜버린 꼬라지죠. 이 여성은 자기 일심 전속적인 그 여성의 성을 갖다 성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이건 일심 전속적 권리예요. 주권도 5천만 국민이 포기할 수 없는 권리예요. 만약에 5천만 국민이 주권을 포기해버리면 국가가 아닌 것이죠. 주권이 있기에 국민이 국가고 국가가 국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김정환이 판사가 지금 주권자로서 그 국민이 이 선거는 잘못됐으니 어, 무효로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보존 신청을 하는 것인데 그 김정환이 판사가 거부를 한 거죠. 각하를 시켜버린 거예요. 아예 너는 이 선거 소송의 적격자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선거인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마치 이 여성이 지금 이 결혼 못하겠다 하는데 이 판사가 이 여자한테 너는 소송 적격자가 아니야. 이 계약은 지금 중매 결혼 계약은 이 중매 너를 대리한 중개인이 했으니까 중개인 중개인이 소송 적격자다. 너는 소송 적격자가 아니니까 중개인 보고 중개인이 소송을 하면 이 남자한테서 풀려나는 거고 중매인이 그냥 뭐 어디 나타나지 않으면 이 여자는 그러면 자기 일신 전속적인 그 성을 갖 성을 갖다 이 남자한테 유린당하면서 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이게 민법이든 어디든 이게 당사자가 이, 이
대리권 있죠? 민법에서는 대리권을 갖다 수여한다고 하죠. 그럼 본인은 당연히 이 계약에 대리인이 행한 자신을 대리해서 행한 이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어요. 그건 특히 일심 전속적인 권리는 이 성에 대한 권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러면 국민이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권이 훼손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주권은 지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 일정 부분 지금 위임하기 대리하고 위임하고자 하는 그 대리자를 갖다 뽑는 거잖아요. 즉 선거를 통해 가지고 어, 국민의 그 주권이 어, 그 국회의원한테 위임이 되는 과정입니다. 즉 국회의원은 국민이 그 위임한 그 주권을 갖다 행사해 가지고 국민의 의사를 갖다 대리하는 것이죠. 그만치로 이게 선거가 중요한 과정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주권이 그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4.15 그 총선에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불법적인 그 선거 자체가 처음부터 불법이고 그 과정은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범죄가 다 동원된 것 같습니다. 아, 즉 이 범죄가 지금 범죄를 통해 가지고 범죄가 대, 범죄가 범죄가 행해졌죠. 이게 이미 그 미배인 교수부터 시작해서 뭐 수학적, 과학적으로 이미 다 그 증명이 되었고 이 선거에서 나올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결과는 나올 수도 없는 문제고 중요한 것은 그 뭐 QR코드 사용 자체부터 그 불법이고 그 과정 자체도 계속해서 그 불법적인 그 범죄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그 지금 당선된 자들 이 자들이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행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자들은 지금 국민이 지금 국민의 그 주권을 갖다 대리할 적격자가 아닙니다. 지금 판사 말대로 하자면 적격자 하는데 이자들은 국민들이 주권을 갖다 위임해주지도 않았어요. 5천만 국민들이 직접 말하잖아요. 주권자가 직접 너희들한테 주권을 갖다 위임하지 않았고 이 선거는 우리가 국가가 국가이자 국민이 국가 국민이니까 직접 국민이 나서서 이 선거는 무효다. 너희들은 우리 5천만 국민 국가의 주권을 갖다 대리할 자격이 없다. 적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직접 나서가지고 선거소송 무효를 갖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권은 국민의 그 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강탈하겠다는 거죠, 이게. 주권을 강탈하겠다. 주권을 강탈해서 지금 국회의원도 아닌데 지금 사회로 그 불법 선거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당선되었다고 지금 국회의원을 갖다 해먹겠다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이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걸 갖다 하나의 무슨 자기들이 취득한 그 무슨 그 뭐죠? 자기가 취득한 그 권리인 줄 알아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은 자기 것이다. 이런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당선이 되면 이 주권은 자기 것이다. 주권은 자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거예요. 국민한테 주권은 누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위임을 시킨 것이지 국, 국- 국민한테 주권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국민한테 주권은 항상 있는 것이에요. 일신 전속적인 것이 글씨가 잘 안 써져. 이 국민과 주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네들이 이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네들이 이게 당선되면 이건 자기네 거이기 때문에 어, 선거인은 국민이 선거인으로서 선거 소송 선거 소송도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엉터리 그 말을 갖다 지금 판사가 한 거죠. 법에 법에 어, 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 판사 말처럼 국민들이 그 선거 소송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선거 소송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국민,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의 선거관리위원회를 필요로 하여 대법원에 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그 지법 그 김정환 판사는 지금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독직죄. 한마디로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지금 법 자체를 갖다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이고요. 국가, 국민이 국가고 지금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금 국가로서 지금 자기 역할을 갖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를 갖다 모독해버린 거예요.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사기죄를 갖다 그 사람 행한 것이고 지금 국가를 갖다 5천만 국민이 행하는 자기 그 주권에 관한 문제를 갖다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국가에 대해서 모독을 갖다 한 것입니다. 반드시 다음부터는 이런 국민에 대한 주권을 갖다 짓뭉개 버리는 짓은 절대로 못하게 그 김정은 판사 빠르게 그 구속시키고 징역 한 30년 때려버리십시오. 이거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 자체도 이렇게 지멋대로 어? 법이 그 사법범죄 그 판사 논문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까? 이 법조문을 따라서 국민의 그 주권자인 국민의 그 공감대와 법감정 그리고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그렇게 뭐 헌법을 해석하고 무슨 국민의 공감대를 해석하고 그럴 문제도 아니고 그냥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의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필요로 하여 대법원에 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수원 그 지법 김정은 판사는 이 법을 갖다 완전히 그냥 지뭉개버리고 자기가 법을 만들어 버렸네요. 지 말이 법이야. 지금 이렇게 법이 아무리 있어도 그냥 무슨 이 지법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에서는 국회 양형위원회를 둬서 아니 뭐죠?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둬가지고 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그들이 그냥 양형 규칙을 정해놓고 지그들끼리 법을 적용을 해요. 완전히 헌법을 유린하고 그 국민 주권을 갖다 유린해버리는 것이죠. 형법 뭐 다른 법
필요가 없어. 지네들이 양형을 정했으면 그 헌법에 정한 그 헌법이나 그 형법에 나온 그 조문을 갖다 다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살다 살다 그런 악질적인 범죄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요. 하여튼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미배인 교수의 논문을 갖다 보면 이게 딱 살펴보면 그냥 전국적으로 전부 다 지금 어, 선거 부정이 이루어졌고, 기본적으로 그 QR 코드를 전국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그 불법 선거로 불법 선거로 인한 어, 사회로 총선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선거는 다시가 아니라 선거는 어, 소급해가지고 행해져야 되겠죠. 원래 선거가 없은 것입니다.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에 선거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재선거가 아니라 원래 원래 선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그 선거는 기본적으로 다시는 용의를 갖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 과정에서 이 불법적인 선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대한 게 그 선거 과정에서 국민 주권을 강탈하는 행위가 행해진 것이죠. 이 국민 주권을 국가를 갖다 전복시키려는 행위를 갖다 내란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란죄. 국가라는 게 지금 계속 제가 평생 동안 지금 강조해서 말했다시피, 국가는 국민이고 국민이 국가다. 그런데 이 국민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한테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한테 주권이 있어야 국가인 것이고, 그런데 그 국민한테 주권을 갖다 지금 강탈하려고 선거 과정에서 그 뭐냐, QR코드랑 500만 명? 500만 명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갖다 불법적으로 수집해가지고 선관위에서 500만 명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갖다 수집해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어? 조금 아, 나온 김에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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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QR코드 하니까 생각이 나네. 여기 QR코드 있죠? QR코드. QR코드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지금 뭐 31개의 숨겨진 숫자 외에도 QR코드에 31개, 선관위에서 뭐 31개의 일련 번호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부터 다 QR코드 사용 자체가 불법이고, 이 QR코드의 일련 번호가 31개 중에서 매수, 이 투표지 매수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이 QR코드에 심은 것 자체도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입니다. 이 QR코드에는 선 뭐죠? 선거며, 선거관리위원회명, 그 다음에 선거구명, 이렇게 딱 이 세 개의 정보, 세 개의 정보, 이 세 개만, 세 개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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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정보
정보 내에서 이렇게 QR코드, 정보 내에서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개 정보 이거 외에는 절대로 심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선관위가 이 불법적인 QR코드에다가 그 뭐 7자리인가 8자리인가 그 지금 지대들 말로는 이게 뭐 투표지 매수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걸 갖다 심었는데 그것 자체가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할 수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그 이 투표지 그 구별이 되죠. 이런 건 구별이 되는 것은 뭐 이게 어, 본선거에서 구별이 되는 그 투표지 그 번호는 이렇게 찢어내거나 그 팟에 찢어서 이렇게 뭐냐 이게 절취하죠. 찢어내죠. 그렇게 본투표에서 그렇게 하듯이 이런데 투표지에 남겨서는 안 됩니다. 남겨버리면 이 투표지가 여기 이 투표지는 1이고 다른 투표지는 2이고 다른 투표지는 3이고 다른 투표지는 4고 이래버리면 이 투표지 자체가 구별이 돼요. QR코드에 의해서. 그러면 이 투표지가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 투표지에다가 누구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 QR코드를 갖다 이렇게 딱 QR코드를 갖다 이렇게 QR코드 이 QR코드를 갖다 누구한테 받습니까? 이 번호를. 당연하게 지금 QR코드는 사전 선거에서 사용됐죠. 사전 선거는 그 이 통합 선거인 명부에 이렇게 딱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선거인 명부에 누구누구 홍길동 누구누구 나이 몇 세 남자 얼마 누구 그래가지고 이 통합선거인 명부에 그 전산으로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이 선거하러 가면 이 프린터로 그 자리에서 출력을 해주죠. 출력해줄 때 출력해줄 때 이 불법 그 QR코드를 갖다 얻으려고 이 중앙선관위 그 임대 서버와 그 중앙선관위 서버로 이렇게 접속을 하죠. 접속을 하면 이 선관위에서 이 번호와 함께 QR코드를 갖다 발행해 줘 버립니다. 그러면 이 번호가 이 QR코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 번호가 쭉쭉쭉쭉 이 신상명세서랑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키로 이렇게 다 정보가 이 번호를 입력하면 그 누군가의 그 신상명세서가 다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표지 가지고 이렇게 구별이 가능한 QR코드로 구별이 가능한 투표지를 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선거를 하려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선거를 하죠. 그러면 나중에 이 투표지를 갖다 분류를 할 때 QR코드 리더기도 지금 다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다 확인됐죠. 이게 뭐 확인됐는가 하여튼간 보니까 다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그냥 다 하나하나씩 다 밝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리더기로 읽을 때 요 QR코드도 있고 누구를 뽑았는지도 읽습니다. 예? 이거 왜 이래? 이 QR코드로 리더기도 있고 이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 시스템상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누굴 뽑았는지 있고
그 다음에 이 QR코드도 읽어버려요. 그러면 두 가지 정보가 이렇게 읽혀 나오죠. QR코드와 그 다음에 누구를 뽑았는가. 그러면 곧바로 여기 이 QR코드랑 이 누구를 뽑았는가가 이 정보 두 개가 읽혀지니까 이 두 개 정보가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게 전송이 되어버리면 이 키워드 QR코드 지금 이거 여기서 이게 준 그 숫자는 중앙선관위에 가버리면 이 QR코드를 보고 이 QR코드 번호와 이 누굴 뽑았는지가 이게 정보가 함께 넘어가니까 곧바로 여기에 그 다음에 찍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1번 QR코드는 이 정보가 이 뭐냐 민주당 뽑았으면 이게 민주당, 여기 2번은 쭉 가가지고 어, 미래통합당, 3번은 미래통합당, 4번은 민주당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이 QR코드 때문에 그냥 QR코드 때문에 이거 비밀선거가 완전히 그냥 훼손돼 버린 것입니다.